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속보로 모스타바 이란 최고대자 선출된 건 좀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주가와 환율 문제 지금 살펴볼 텐데요. 한번 환율과 주가 지금 상황 돌아간 동향 한번 좀 보시면서 지금 상황 어떻게 상황 보고 계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 아마 허영커도 비슷할 텐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안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는 지금 폭등 중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또 폭등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습니다. 예. 20, 30대의 이 실업률은 아주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경기는 떨어지는데 경기도 하락하는데 물가가 오르고 이런 현상을 이제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최악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목전에 닥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증유의 그 거의 국난에 가까운 경제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여러분들이 좀 이 상황을 환율 좀 뭐 이렇게 막 오르고 나는 뭐 달러 바꿀 일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살 때 예. 원화로 달러를 바꿀 때 환율은 이미 1,509원 10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또 씨가 말라요. 이게 이제 달러 사냥을 넘어서서 달러를 막 지금 사느라고 정신이 없을 시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가 문 열자마자 지금 막 주식을 또 던지고 있어요. 예. 개미들은 지난 수요일부터 2번 하락, 오늘까지 3번 하락, 중간에 살짝 반등. 이렇게 되면 신용을 통해서 다시 말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쯤에는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하한가로 던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깡통이 속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보면 8% 이상 하락하고 있어요. 예. 이 증시를 떠받쳐온 그야말로 양축이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이재명 정권이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무슨 시장 안정자금을 100조 원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루에 377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예. 100조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중과부적의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유가입니다. 네. 아까 우리 허영커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는 그 세계 3대 기준 원유 가운데 중동산 두바이유를 가져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싱가포르의 이 현물 시장이에요. 예. 지금 거기서 가져오는 게 100달러를 넘었어요. 지금 아까 허영커가 얘기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거 미국의 기준가, 이 북미 남미의 기준가 그리고 영국 북해 그 앞바다의 북해산 브렌트유 이건 유럽의 기준가. 이게 둘 다 110불 지금 넘었다. 그러면 중동산 두바이유가 그 뒤에 한 10불 정도 후행을 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 지금 그 한국은행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이 섣불리 경제 전망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 겁이 나니까. 그런데 이미 예상치를 보면 유가가 만약에 150달러를 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은 아닌데 모든 상황이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85%포인트가 빠집니다.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이 정도의 100불을 넘어서는 상황만 돼도 0.4% 안팎의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 경제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휘발유 값보다는 경유 값이 더 오르고 있고 이미 역전한 데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경유보다 등유가 더 오르고 있다. 자, 등유는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나는 산유국들에서 다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예. 그런데 여러분 경유는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그 배달 트럭 뭐 이런 데 쓰는 기름이 디젤, 경유죠. 네네. 그럼 등유는 뭐냐? 비닐하우스의 온실용
그 난방용 기름이라든가 아, 그렇죠. 취약계층들이 어려울 때 네. 쓰는 기름이 바로 이 등유입니다.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배달 트럭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이 기름값이 더 들게 생겼다.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목전에 닥쳤고 닥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엄습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한두 가지 좀 그러면 코스피하고 환율 문제 다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코스피 급락 상태를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장 초반에 6%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5% 폭락을 하면서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이미. 예, 제 방송 후에 바로 한 5분 지나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지금처럼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방금 보니까 5,174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 되면 오후쯤에 되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예. 사이드카가 지금 이게 하루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몇 달 만에 한 번씩 기록인데 네. 벌써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떠요. 매도 사이드카가 3번, 매수 사이드카가 1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지금.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코스피, 뭐 정청래는 어제 회견에서 코스피 6천, 코스피 8천 뭐 이런 소리 7천 8천 얘기하던데 좀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 나간 소리다.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5,200이 무너지고 이러면 심리적인 패닉이 와요.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 지금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보고 하는 이른바 가치 상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요. 앞다퉈 팔아요. 계단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깔려 죽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좀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서 5천선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거의 주가지수 정권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조용하잖아요. 무슨 지금 기름값 문제를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은 중동산 기름의 의존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 70%가량. 예. 일본은 95%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한국보다 유가 상승폭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140원 올랐다면 일본은 14원 올랐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일본이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정유사나 대리점에 유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책 우선순위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농촌 무슨에다가 뭐 돈 나눠주고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포퓰리즘 비슷한 그런 헬기 투하 현금 살포 정책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름값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포졸들 풀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듯이 유가 이 주유소 때려잡는다고. 알뜰 주유소도 지금 막 한다 그러지. 오늘도 제가 전철을 타고 나오면서 저도 지금 차 타고 나올 수 있는데 이 펜앤마이크에 제가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나라도 좀 아껴야지. 그래서 저는 원래 뭐 전철 타지만 지금 그런 상황, 2,000원대를 넘는 기름이 속출합니다. 저거 지금 자료 그림도 제가 볼 때 최근 그림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기름보다 훨씬 비싸다. 지금 보세요. 경유가 저기는 낮게 돼 있는데 지방에 가면 경유가 더 비싸고, 네, 네. 표시 안 된 등유는 더 비싸고. 휘발유 쓰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자동차가 대부분 그렇죠. 거기다가 이 경유 쓰는 사람은 좀 서민에 가깝고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또 등유는 더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역전돼 있잖아요. 예. 그게 더 큰 문제고 공포다. 지금 국무회의 뭐 열고 뭐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가 상한제를 미국 갔다가 온 그 김정관이, 산업장관 김정관이 그 유가 상한제 좀 곧 검토한다 그러는데, 상한제 검토하면 뭐 합니까? 상한을 어디로 정하죠? 2,000원으로 정하면 2,000원을 막 넘어서서 막 이제 비싼 기름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유조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배들을 풀려났다는 소리는 감감한데
그러면 2,000원에다 못 박아놨다가 안 되면 또 뜯어가지고 상한제가 막 춤을 추고 올라갑니까? 이거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실력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게 있을지 저같이 뭐 무슨 대단한 식견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강경파들이 무슨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느니 그런 내전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도 그냥 아예 급등을 했네요. 1,494원이 조금 넘는 1,494.2원 뭐 이런 정도 3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 1,500원대 거의 걸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정부가 좀 지금 뭐 투입을 합니까? 연기금, 퇴직연금 뭐 여러 가지 투입을 합니까? 그에 따라서 이게 좀 미세한 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이미 1,500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당연하죠. 1,600원까지 열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달러는 살 때와 팔 때의 차이가 커요. 예.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갖고 계신 분이 팔 때는 1,480원 가까이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달러가 계속 오르는데 누가 원화로 바꿉니까? 상식에 속하는 얘기예요. 기업도 그렇게 안 하고 개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리고 이제 이 증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유럽 증시의 낙폭은 작아요. 예. 근데 한국은 몇 배가 돼요. 서너 배씩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진폭이 크다. 한마디로 그런 그 외국 시장들의 진폭이 작은데 반해서 거기는 재채기 정도 하면 우리는 뭐 독감, 폐렴, 뭐 사망 이런 상황으로 이 증폭을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이건 그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 좀 나쁘게 비유하자면 약간 냄비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이 한국 그 증시 투자자들이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호들갑이죠.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반등을 줄 때 더 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를 떠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거나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셔도 자 이게 어디로 이제 가는 게 맞겠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실 걸로 봐요. 이 한국 증시 겁나서 투자하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아침에 더 떨어졌던 게 지금 이럭저럭 5,255원까지 이 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6,300, 뭐 6,000은 이제 돌아오기 힘들고 뭐 정청래가 말한 7,000, 8,000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아주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5,000 무너질 수 있습니다. 5,000이 무너지면 정말 패닉이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이란 테헤란에 정유시설에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불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바람에 검은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잖아요. 네네. 그런 형국이 올 것이다. 하늘에서 흙비가 쏟아지는 형국이 올 수도 있다. 큰일입니다. 예. 주가 환율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 배럴당 뭐 110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다. 그 소식과 관련해서 전하면서 이 관련성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서 그 문제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속보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속보 나온 것 중에 이란 최고 지도자로 모지타바가 선출이 됐다.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밝혔어요.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모지타바가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나왔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충성 맹세까지 하는 상황을 긴급 성명 형태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모지타바 선출의 의미 저희가 한 두세 번 다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봐요. 예. 회교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회교 율법에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예. 회교가 좀 특징이 있죠. 뿌리는 기독교 와 한 뿌리인데 그 형제간에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은 그 주요 화두가 증오예요. 증오. 다시 말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에게 존중받는 지도자는 안 된다.
적의 증오를 받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 전문가 그 이란 전문가 회의라고 88명이 그 뽑았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 이란의 테헤란 근처에 있는 어디 그 곰이란 도시에서 그 빌딩이 있다고 했고 거기서 회의를 모여서 여는 줄 알아서 거기를 미군이 이스라엘이 미사일 보내가지고 아주 완전히 폭파 그야말로 뼈대만 남겼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다 죽었을 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밝혀진 바는 화상 회의를 전부 숨어가지고 했다. 화상 회의는 그러면 뭐 이란 내부의 인터넷망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나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스타바가 선출됐는데 한 4, 5일 뜸을 들였죠. 근데 이제 발표를 한 이유는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개입 없이 관여 없이는 누가 됐든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스타바가 이제 순교자가 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 둘째 아들인데 뭐 아들이 또 죽을 수 아버지보다 훨씬 강경파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의 권력 구도가 3인 과도 체제가 있었는데 이제 모스타바가 어딘가 숨어서 지금 모든 걸 강경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셈이고 지금 알리 라자린이라고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 예. 완전한 실권자입니다. 네네. 그 사람이 이제 또 어디 숨어서 뭐 어디 레바논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이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이 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요. 페제시키안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그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쿠르드 뿌리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란 강경파들이 이 페제시키안을 말만 대통령인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제시키안이 그랬잖아요. 중동 형제국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 어제 그랬어요. 예. 사과한다. 예. 근데 여발한 듯이 그 다음 날부터 여전히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걸프 연안 국가들을 향해서 뭐 사우디도 공격하고 뭐 UAE도 공격하고 막 지금 소위 그 죽은 하메네이가 교시해 놓고 죽었다는 그게 전략이 있죠. 오퍼레이션 매드맨. 좋은 번역으로 하자면 광인 전략.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친놈 전략이죠. 네. 그걸 발표를 해서 지금 막 지금 아무데나 지금 막 지금 쏘아대면서 반전 여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압박 전술로 나왔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절대 항복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어서 네. 저는 모스타바를 지금 모사드하고 CIA가 엄청 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모스타바도 폭살됐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에 맞서서 대응하는 것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 문제 한번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이란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치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만 이란의 군사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들을 지금 이란을 비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관한 좀 이제 공개적인 상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는데 예. 지금 뒤에서 이 전쟁을 특히 이란 측을 하메네이와 그 아들의 이 강경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제공권도 완전히 초기부터 다 뺏겼고 재해권도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그 반다르 아바스항 근처만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길목만 그 해협에 나머지는 다 뺏겼다고 지금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라든가 가성비 좋다는 그 드론, 그 다음에 무슨 그 장단거리 미사일이 어떻게 거기만 이스라엘의 무슨 어떤 요충지, 미국 내 기지, 중동 유럽 각국의 그런 그 어떤 본부만 찾아서 가느냐. 정보 자체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으로 이건 러시아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그 중동 내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는 정보를 다 넘겨줬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러시아 정보당국 KGB 같은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역추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실력으로는 그걸 찾아서 어떻게 뭐 제공권도 없지, 예. 레이더망도 없지, 위성망도 없지, 어떻게 찾아서 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가 줬는데 푸틴이 그런 걸 인정할 리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뭐 내가 줬다는 증거 대봐. 뭐 저 사진에도 나오지만 엄청 가까워요. 죽은 하메네이하고. 하메네이하고 가까웠는데 하메네이 아들하고 안 가깝겠습니까? 그 러시아는 지금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은 기름을 못 가져가게 하는 반면에 러시아에는 유럽 등이 그 석유 천연가스 막아놓은 걸 살짝 풀어줘요. 예. 그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도 좀 달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빼줬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데 증거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은 아주 희한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중국 배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성홍기 붙이고 하면 그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야 저거 차이나야 그거 좀 빼줘 이렇게 이제 묵계가 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다퉈서 무슨 상황이 생기냐. 야, 우리도 전부 오성홍기로 바꿔달어. 그리고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지키는 그런 그 혁명수비대 배에 걸리면 우리 선원들이 대부분 중국인이야. 이거 중국 선사 소유입니다. 예. 또 상당수가 중국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셔? 그 중국 배구나. 그럼 나가셔도 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이 위기 국면에서 이제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예. 이란 혁명수비대와 또 그 이란의 신정 체제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골탕 먹이고 있고 뒤로는 혁명 수비대와 그 이란의 그 숨어 있는 지도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덕을 단단히 본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도 중국하고 친한데 이재명 정권이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느냐? 뭐 오성홍기 포대가리 한다든가 농담입니다. 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통해서 이란과의 협상은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죠. 자, 이란이 다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 수용 가능한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면 이란을 파멸의 위기로부터 구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란을 그러면 더 강하고 낮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도자 만일 모지타바가 선출되면 사실상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의 취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그 준비됐습니까?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So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now, and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예, 참수 작전을 경고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 지도자 이제 일단 발표를 했어요. 자,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이 이슬람 강경파들, 탈레반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죽은 하메네이도 그렇고 순교자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임으로써 끝까지 항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고 나타나면 죽으니까 선출됐다는 소식만 이란 관영 매체들이 그것도 오늘 몇 시간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발표를 안 하면 겁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차피 길게 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또 별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4단계의 승계자를 정해놔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가 그때 2등 자기 다음번 지도자라고는 안 했지만 다들 그렇게 추대를 한 것이고 그럼 라자리니도 있고 이 강경파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견을 통해서 적어도 그 아랍의 주변국들을 브라더 뭐 형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안하다.
공격은 중단하겠다 이랬잖아요. 네. 대통령님이 얘기한 게 하루도 안 가 뒤집혔어요. 여발한 듯이 UAE, 심지어 사우디, 바레인, 레바논 뭐 이런 데까지 막 유전에 날아들고 지금 이 문제는 정유 시설을 막 폭파하니까 기름을 이게 이제 원유를 뽑았는데 정유 탱크를 공격하고 정제해야 이걸 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단계 정제를 못하고 정제를 못하니까 더 뽑으면 안 되고 그걸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못 가져나가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이란의 그 전략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끌고 가보자 갈 때까지. 그러면 그러면 뭐 적어도 한 달만 끌고 나가면 국제유가는 150불은 시간 문제고 저는 이번 주 안에도 150불 간다고 봐요. 200불까지를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국제유가가 200불까지 가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이게 지금 펜앤마이크 이 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니 이거 뭐 다 전기로 하는 거고 다 유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우리 한국의 일상이 평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항상 이 모든 것은 우물안 개구리로 보면 안 된다. 국무회의, 청와대 무슨 대책회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지 못한다. 정저지화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자기가 보는 하늘밖에 없지. 네네. 정청래가 이 한국에 어제 주가지수 6천, 7천, 8천을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정말 당나라에 가서 하는 뭐 당나라는 없습니다만 정말 딴 나라에 가서 뭐 하는 사람 아닌가? 지금 이걸 보고도 주가지수 6천, 7천, 8천 얘기가 나옵니까? 그만큼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 아니 이 판국에 6.3 지방선거 이기면 완승하고 전승하면 되는 것입니까? 뭐가 국정에서 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더 시급하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지 국제 뉴스도 좀 보면서 이런 친 이재명 정권적 언론이 하는 얘기만 듣고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아직 괜찮아.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을 저는 드립니다. 예, 사용제도 부활님, 사용제도 부활을 원하시는군요. 후원 고맙습니다. 지금 15,000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도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이어서 백악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이 발표한 게 있죠. 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미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설명을 하면서 군사작전 목표가 4 내지 6주 내에 완료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시점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 안에 이제 실제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단계별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 백악관의 이 레빗 대변인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가요? 그냥 레빗 대변인의 사진이 나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예. 레빗 대변인이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의 복심이다. 4주에서 6주 가량. 근데 한 주가 늘었네요. 짧게는 4주, 5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주라는 발언에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는 짧게 본 것이고 6주는 뭐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한 4, 5주 간다 그랬어요. 예. 근데 6주가 됐다는 것은 레빗 대변인이 뒷문을 더 1주간 연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6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기름값이 더 폭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허앵커 질문할 때 하나은행 또 외환은행, 네. 하나은행이라고 그러죠. 신한은행 네네. 환율 보니까 1,495원을 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495원이 됐네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1,495.4원이 됐네요. 달러를 살 때 예. 우리가 이제 원화로 달러를 살 때는 지금 이 1,520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제가 지인들한테 들으니까
한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LA 환전소 같은 데서는 이미 1,600원 아래로는 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국 돈 1,600원 줘야 1달러 바꿔준다. 아, 큰일이죠. 이렇게 되면 유학생, 미국의 뭐 여러 가지로 인으로 인해서 돈을 붙여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이게 IMF 때도 이랬어요. 네네. 그때 제가 아는 뭐 선배님도 그 송금액이 부담이 2배 되더니 3배 되더니 4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국난이죠. 이게 국난. 우리가 미국과만 뭐 손을 미국이 그렇지 뭐 우리가 무슨 문제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주변 식당가를 보니까 자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세요. 김밥집을 가든 무슨 떡볶이집을 가든 거기는 국제유가하고 무관할 것 같습니까? 그 뭐 가스, LNG, 그다음에 거기 그 재료가 되는 밀가루, 푸딩, 기름, 식용유, 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뭐 있어요? 시금치나 뭐 작물들 빼고는 다 이게 그 국제유가 또 기름값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예. 이 물가 폭등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지금 진짜 문제의 근원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난다고 조아라 하는 일부 뭐 조아라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쪽에다 집중 보도하는 좌파 언론들이 왜 한국에서 난리난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않는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그 불균형 보도다. 진실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다. 레빗 대변인의 이야기에 이제 담긴 함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미 육군이 지금 뭐 최정예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수부대 지휘부가 지금 훈련을 하다가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특정한 장소에 집결을 했다. 공수사단, 뭐 특수부대 투입할 것 이런 얘기 나왔는데 공수사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됐어요. 대이란 지상전에 투입하는 거냐, 뭐 우량함 농축 관련된 특수임무에 투입하는 거냐, 아니면 요인 뭐 암살 투입하는 거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 그 회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예. 표현을 신중하게 합니다. 저 팩트는 뭐냐? 미 82 공수특전 사단, 미국 최정예 사단인데 원래 대규모 훈련을 미국 내에서 하기로 했다가 본부 병력의 훈련이 취소된 걸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예, 예. 왜 훈련 안 하지? 대기하라. 이 명령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거는 어딘가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딘가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한 말을 보면 당장은 아니다. 아마 하더라도 좀 내가 생각한 전쟁의 후반 전쯤에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미국 지상군 공수부대가 이제 아카산 타고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란 전쟁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다. 왜냐하면 저 공수여단이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하는 정예병들이라도 혁명수비대가 지금 그 이란 산악지형 곳곳에 뭐 포진해 있는데 잘못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완전히 그게 괴멸됐다는 그 어떤 증거가 있을 때 투입한다. 또 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전 분위기 그리고 주변국들이 아우성이 계속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민주당도 계속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자 출구 전략은 뭐냐면 원래 이 전쟁을 우리가 시작한 이유가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핵시설 해체하라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시설을 장악해서 우라늄 그 비밀 농축 시설들을 장악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빠질 명분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란 정권을 바꾸는 게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베네수엘라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베네수엘라도 미군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친미 정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면 우리가 직접 통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발을 뺄
그 찬스를 보기 위해서 그 82 공수사단을 준비해서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라는 게 그래요. 주머니 속에 넣어둘 때 칼이 무서워요.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당장 뭐 지상군을 넣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의 투입에 대해서도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또 좌파들은 신나게 트럼프가 무슨 나이 들더니 이 전쟁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이 전쟁 수행 중인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지금 아주 계산이 복잡하다. 그걸 가지고 말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야 그게 우수한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전쟁을 명분 있고 실리를 챙기면서 빨리 끝내는 방법. 지금 이란의 테헤란 주변이 검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석유비가. 네, 네. 자 보세요. 이란이 재고가 폭탄이나 미사일 재고가 빨리 바닥나겠습니까? 미군 재고가 바닥나겠습니까? 만석군 집하고 소작인 집안이 붙었는데 누구 쌀이 빨리 떨어질까요? 이 상식적으로 자명한 얘기를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불립니다. 왜 천조국이냐? 빚이 천조 뭐 이렇게 돼도 끄떡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전비가 많이 썼다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테헤란 정권은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주, 6주 하면 한 달인데 그 정도까지 못 가지 싶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국내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오산 기지에서 수송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확인된 것만 17차례 이상이 지금 수송기가 떴다. 뭐 이런 소식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영상 지금 준비되어 있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상층부를 담당하는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최근 미군의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오산 미공군 기지에서 포착됐는데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C5는 지난 2일, C17은 바로 오늘 오산 기지에서 이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에 배치된 전례가 있는 데다 사드와 패트리엇 비축탄은 신속한 항공 수송이 가능합니다.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사항인데 주한미군 중요한 자산들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차출되고 있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저게 보도가 나온 거는 3일 전부터 나왔어요. 네네. 한 신문이 먼저 보도를 시작했고 다른 데가 따라갔습니다. 그나마 뭐 많이 거의 다가 뭐 이제 무슨 우파적 매체는 없어졌다. 뭐 심지어 조선일보나 이런 데도 요새 논조가 완전히 왼쪽으로 한참 갔다 하는데 그나마 그런 매체들이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예. 처음 보도를 보면 오산기지 얘기만 했어요. 목요일, 수요일부터 C7, C17 이 엄청 큰 거예요. 네. 120몇 톤까지 화물을 실어요. 무기를. 항공기 하나에 패트리엇 포대가 2개도 들어가고 3개, 4개씩 들어가요. 근데 지금 나온 보도는 민간 항공 추적 시스템이 그나마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해서 대서양으로 넘어간 거를 이제 발표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 얼마나 더 갔는지 민간 항공 사이트에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저 정도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저기에는 오산기지, 군산기지 얘기만 나왔는데 김해기지도 있다 그래요. 예. 부산 옆에 있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지금 저 항공기들의 이 적재 양을 감안하면 저게 목요일, 금요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실어 날랐다고 볼 때 그것도 이제 밖에서 그 기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수송기가 막 계류장하고 활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 불 밝혀놓고 패트리엇인지 뭔지 싸놓고 막 실어서 뜨고 하니까 대충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라고 그 이란 핵시설 타격할 때 그때도 패트리엇 포대가 나갔다가 한 대 안 돌아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간 것은 그 몇 배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한국의 국방부나 뭐 합참 보고 물어보니까 뭐 협의는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군이 우리 무기 우리가 알아서 가져가는데 무슨 한국에다가 그것도 뭐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은 그 한국 정부와 이 정부를 공유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군의 이 전략 그 미사일 시스템 자 나간 게 주로 뭐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그 다음에 사거리 300km짜리 에이테크임스 이거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북한이 김정은이 벌벌 떨어요. 300km면 딱 주석군까지 정확히 적어도 북한 대부분 지역이 다 사정권이거든요. 예. 이런 거 지금 제일 좋아할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이게 막 지금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지금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빼낼지도 모르고 국방장관 안규백도 뭐 모른다고 하는 것 같고 한국 합참의장도 잘 몰라요. 아니 한미동맹이 이런 겁니까? 왜 모르죠? 알아야죠. 국민들에게 또 알려줘야죠. 그런데 그 이재명이 해놓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복. 이재명은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군대를 갖기 시작한 이래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졌던 적 자체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졌어야 회복을 하지. 그것부터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6.25 터지자마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의 그 더글러스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그때 생겨난 게 카투사다. 한국 장정들 그냥 선발한 사람들 한 300명한테 몸뚱이만 주고 이 사람들 무기 주고 훈련시켜서 나라 막아달라. 우리 대한민국 지켜달라. 그게 카투사의 원조예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라고 선배님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무슨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졌던 적 자체가 없다. 이전부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적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뭐 이란으로 그 빠져나간 거 이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곧 우리가 그 만나서 회담할 테니까 충분히 뭐 빠져나가도 우리는 아무 그 위협적인 도발 행동 안 한다고 약속할 겁니까? 그걸 믿나요 또?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란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란에 이제 형식적으로 행정수반이 있죠. 페제시키안 대통령. 자,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냐? 주변 걸프 국가들, 중동 국가들의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에 공격받은 이후 국가들의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 이 페제시키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 이야기가 끝나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데에 혁명수비대가 즉 걸프 주요 국가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그 이후에 계속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페제시키안은 사과를 하고 이제 공격 안 하겠다고 했는데 혁명수비대는 그 후로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 돼 있네요.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라고 있어요. 예. 저도 즐겨봤었는데 레전드 프로그램이죠. 왜 갑자기 저 사람 코미디 프로 얘기하나. 거기서 유재석 씨가 하던 말이 있죠. 어떤 게임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세웠는데 잘 못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아무개 씨는 우리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이란 대통령인데 우리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좀 말을 어렵게 설명했나 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 사람 부인이 쿠르드족 출신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페제시키안 자체가 쿠르드계의 뿌리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800만 명가량이 이란에만 살아요. 튀르키예에는 1000만 명 넘게 살고 쿠르드족 골침이다. 그런데 부인이 쿠르드족이고 이 사람도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강경파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믿을 만한 지도부가 생기면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처음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이란 강경파 하메네이 추종자들이 페제시키안이 그 사과하고 형제국들에 더 이상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제시키안이 하지 않고 자기들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페제시키안이 말했기 때문에 더 안 지키죠. 그래서 이란에는 실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에이스가 아니에요. 네, 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예를 좀 끌어왔는데 페제시키안도 좀 답답하겠죠. 아니 그래도 이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게 이란은 대통령이 아니구나. 그 어떤 당 사정하고 비슷하죠? 그 당은 누가 지도자인지 저쪽 청와대에 있는 그 쪽에서 나오는 게 진짜 명령인지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가 진짜인지 법사위의 강경파가 진짜인지 거기도 헷갈리는 데 아닙니까? 지금 이란도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양국이 지금 전쟁이 열흘 정도 가까워지면서 상호 간에 논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축된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무기 재고 아까 이제 아주 비율을 만석지기하고 이제 소장농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 한번 실제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황에 미치는 영향의 결정적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알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특히 중급과 중상급 탄약 비축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크게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들었고 이란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를 지금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이 쓰는 게 줄어들었는데 뭐 이제 공군 정도는 아예 미국이 장악을 해서 비행기는 못 따라다니고 해군도 전멸했고 미사일도 90% 이상 사용 못하고 뭐 이렇게 드론 사용도 거의 줄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무기 사용을 좀 자제를 해서 장기전을 위해서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여론전도 펴고 있어요. 이란이. 네. 어떻게 보세요? 저기 방금 나왔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얘기했는데 레빗은 4, 6주 얘기한다. 뒷문이 일주간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9조 원 가까운 전비가 일주일 정도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그 돈 쓰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로부터 관세를 지금 꽤 많이 걷었고 한국에서는 그거 못 내겠다고 지금 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출혈이 있겠죠. 그런데 자 같이 출혈을 할 때도 누가 견디느냐? 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들을 이길 때 쓰는 좀 불공정한 방법이지만 같이 값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누가 빨리 무너집니까? 큰 회사가 먼저 무너지나요? 그 대기업 횡포라고들 그러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무기의 재고가 줄어드는 게 빠를까? 한 1000기가 있을까 말까 한 이란의 이 미사일. 이란 미사일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뭐 사드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가져갈 만큼 무기 재고가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란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핵심 무기가 샤헤드 예. 한 3, 4천만 원 한다는 그 가성비 높은 그 공격용 드론 때문이잖아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근데 그거를 잡는 90% 이상 잡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 정부가 개발해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는 스팅 벌이 침을 탁 쏜다는 뜻이에요. 스팅 그 요격용 드론입니다.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수백만 원이에요.
이란이 겁을 가장 내는 게 우크라이나가 스팅을 주면 이 전쟁은 샤헤드 드론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란은 손발이 다 묶여요. 그리고 미국의 그 지금 이 공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테헤란 인근의 정유 시설을 박살을 냈어요. 얼마나 그 기름이 많이 테헤란 상공으로 올라갔으면 비가 내리는데 검은 비가 내린다는 표현이 나왔겠어요. 누가 더 힘듭니까? 누가 더 힘들겠냐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지금 내가 볼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소리가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나중에 나라 또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좀 얽혀 있는 쿠르드족 말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쿠르드족 보고 굳이 내려올 거 없어. 이 말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민생을 지금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 하메네이 아들 같은 사람은 어디 지하 벙커에서 호의호식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런데 이란의 그 테헤란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선량한 주민들은 아니 하늘에서 미국 잘못 건드렸다가 흑비가 내리고 아니 기름비 내리고 지금 산유국인데 기름을 못 쓴다? 더 교통스럽겠죠. 앞이 바다인데 물이 없어. 근데 뭐 바닷속에서 갈증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란은 이 전황을 볼 때 좀 상식의 눈을 가지고 누가 더 힘들겠는가를 봐야지. 미국이 무기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무기 가져가니까 전쟁 곧 끝나겠구나. 아니 이런 단세포적인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침 말씀 중에 쿠르드족 이야기를 좀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에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며 쿠르드족이 개입할 의사가 있지만 자신이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쿠르드족의 개입이 이란과의 충돌을 지역 분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쿠르드족이 이란 공격에 찬성한다 이런 것을 바꿨는데 어쨌든 입장을 바꿨어요. 뭐 여러 차원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일단 중요하게 평가를 하세요? 이렇게 봅시다. 예.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쓸모가 있죠. 예. 미군의 희생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의 집시 민족이에요. 예. 집시가 뭐예요? 나라 없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4천만 명 가까이 돼요. 튀르키예, 이라크 북부, 이란 뭐 이런 등지에 지금 그렇게 흩어져 사는데 나라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나라를. 예. 근데 그 나라를 세워주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우선 불러다 쓰자 용병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 1,500만 원.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반발한 게 튀르키예요. 왜냐하면 1,500만 명의 가장 많은 그 쿠르드족이 사는데 이란 북부의 쿠르드족을 위해 이란에다가 이제 만약에 쿠르드족 나라를 세워준다 그러면 1,500만 명이나 되는 튀르키예의 쿠르드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야, 우리도 봉기하자. 나라 세우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상해 임시정부, 만주, 청산리, 봉오동 그때 독립투사들 다 나라 세우려고 그렇게 싸운 거 아닙니까? 예. 에? 임시정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 세워달라고 하면 국제 문제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번 전쟁에서 아직은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이란 편입니다. 그 튀르키예가 아니 무슨 쿠르드족한테 도움받고 나라 세워주려고 하는 거요? 라고 반발을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갖다 쓰는 게 100원이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급하다고 장립이 얻어 쓸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그걸 공격할 일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단견적인 분석이다. 트럼프가 말 바꿨다고 해서 약간 뭐 치매 환자 비슷하게 몰아가려는 것 같고 변덕장이라고 쓰는 언론이 있던데 참 그렇게 트럼프가 미운가? 어떻게든 트럼프
그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가 그 이런 변덕스러움을 꼬집어서 도대체 이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가? 한국 좌파들의 시각은 그런 건가? 좌파 성향 언론들은 보도를 보면 저 어느 나라 언론이지? 미국의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뉴욕 타임스나 CNN보다 일부 한국 방송들이 훨씬 더 좌파적이에요. 이러한 편을 무지하게 들어. 예. 예. 지금 허연준 앵커가 얘기한 트럼프 말바꾸기도 왜 계속 그런 관점만 보도합니까?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쿠르드족 불러다 써봐야 3,000명, 4,000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무슨 도요타 트럭 타고 다니면서 기관총 쏘는 부대잖아요. 자, 그게 낫습니까? 미국 최정예 공수 그 부대가 낙하산 타고 떨어져 가지고 좀 희생이 있을지라도 어떤 게 나아요? 그렇게 좀 보자. 왜 이렇게 눈들이 식견이 짧냐?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자, 주요 군사적인 문제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다시 한번 환율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495원을 넘어서 1,496.7원으로 가 있네요. 아까 1,494원대에서 지금은 1,497원입니다. 아, 1,497원이에요? 예, 지금 뭐 이 증권 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시간이 다르게 올라요. 1,500원 뚫리는 거죠. 제가 볼 때 시간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를 살 때 원화를 달러로 살 때는 이것저것 다 하면 1,520원 넘고 있어요. 환전소 나가서 바꾸시면 외국에서 1,600원 이상 줘야 달러 산다. 예. 상황을 정확히 좀 보고 이게 진짜 문제다. 네,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한시장에 일정한 좀 누울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이게 공식 누울은 아니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유가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정도가 상승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15원 정도의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유한시장의 전문가들이 대체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 9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의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20달러 올랐으니까 그 공식의 패턴에 맞춘다면 원달러 환율이 대략 30원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어제 이제 오늘 이제 뭐 기준이 아니라 하루 전 기준으로 하면 1,475원에서 1,480원대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110달러 유가 110달러 하면 1,500원이 조금 넘는 1,505원 정도를 돌파하는 상황이 지금 대략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건 자명한 일이고 유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달러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 지표라는 건 따로따로 놀지 않고 네. 다 얽혀 있다.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WTI가 올라간 거하고 브렌트유 올라간 거. 저게 이제 세계의 양대 기준 그 기름값인데 아니 저걸 흔히 뭐라 그럽니까? 갭폭등이라 그러나요? 예. 저렇게 주가가 저렇게 오르면 얼마나 행복해요. 유가라는 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의 공포 지수는 반대로 저런 걸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나요. 중동산 두바이유가 저 뒤를 조금 이렇게 늦게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지난주 그래프예요. 현재는 최고점이 110달러를 넘었어요. 그 기준가가. 네네. 저게 지금의 두바이유 가격쯤 될 것이다. 그것도 지금 뭐 시시각 달라지니까. 자,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재명 정권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은 될 것이다라고 할 때 중동 전쟁 안 일어났을 때 그때 그 2.0이 된다고 했을 때 기준으로 짜놓은 그 유가 1배럴에 62달러에서 짰어요 계획을. 자, 62달러에서 짰는데 지금 기름값이 내일 모레 100달러다.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40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아니 40달러. 네네. 아니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에요? 거의 이게 얼마가 오른 건가요? 그러면 모든 이재명 정권이 짜놓은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국책 연구기관들이 짜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계획표는 휴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예, 다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작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교수님이 리포트를 내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그게 확 뒤집어졌어. 그 숙제 내면 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런 옛날 구닥다리 기준으로 써온 거야. 다시 써와.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다. 김 정관이 미국 가서 하워드 러트닉 만나고 왔는데 뭐 얘기를 아주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냐면 공항에서 그 사람은 가기도 잘 가고 오기도 잘 와. 그래서 뭐 자료 그림 쓰면 맨날 그 그림이 그 그림인데 자 미국이 한국 국회가 한미투자특별법만 통과시켜 준다면 추가로 관세를 안 올릴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안 올릴 것 같다. 장관이 이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안 올린다고 했다. 약속을 받고 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확약을 받고 왔어요. 다른 얘기로. 응? 우리 비슷한 시기에 같은 러트닉을 만난 김정관은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정대로 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안 올릴 것 같다.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네. 장관이 뭐뭐 같다? 요새 젊은이들이 더우면 더운데 더운 것 같아요. 맛있으면 맛있지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장관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슈퍼 301조 조사가 시작되는 걸 막으려고 갔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원래대로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 한다 발표를 안 해요. 쿠팡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출장을 자꾸 가는데 갔다 와서 뭐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자꾸 이렇게 출장만 갈 게 아니라 다 그것도 장관 가면 1등석에다가 특급 호텔 씁니다. 예.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예. 그건 뭐 김정관 씨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국민들의 비판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갔으면 뭔가 성과 있는 얘기를 해야지 뭐뭐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문제와 함께 주가에서 이런 문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미국의 이제 공매도 투자자 이 마이클 버리가 지금 나옵니다.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뭐 화면에 보여지는 게 마이클 버리. 상당히 여러 예측을 정확하게 맞춰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 씨가 코스피 지수 이 급등락, 폭등하고 폭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남짓 기간 코스피를 움직인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야말로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신호다. 불길한 사태의 전조를 시작한다. 종말징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데 굉장히 강한 경고성 발언이네요. 저게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저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를 떠받친 것은 국민연금 같은 이재명 정권의 연기금들이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네네. 그걸 보고 개미들도 이재명 정권의 말을 믿고 정확히는 집 팔아서 나도 내놓은 집 팔렸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네요. 네. 왜 그 얘기는 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팔아서 주식 투자해라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 말 듣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집 팔아서 주식에 넣었으면 지금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집 팔아가지고 급매해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넣어놨다면 망했을 거예요. 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집은 어쨌든 남잖아요. 물건이 거기 있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편히 살고 애들 가까운데 뭐 좋은 인프라 교육시설 활용하고 그래 집은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주식을 넣으면 밤잠이 옵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심을 사는 것이다. 주식은 사는 예술이 아니고 파는 예술이에요. 현금을 쥐어야 내 거지. 장부상으로 빨갛게 돼서 올라간다고 좋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주식이 폭락하면 그래서 주식은 근심을 사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되새길 때마다 참 명언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기관 투자자들이란 게 바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지금까지 주식을 떠받쳐 왔고 그 이재명의 말을 믿는 40대 50대를 중심으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넣어야 돈 번다 이래서 막 뛰어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호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여기에 편승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를 머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 안정기금 100조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날아간 시총의 3분의 1도 안 된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요 10%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100만 삼성전자, 100만 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100만 원, 그리고 20만 삼성전자는 꿈이련가예요. 제가 볼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정권에서는 그렇게 주식에다 투자하고 ETF 사라고 하면서 말이 없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지금 주식 떨어지니까 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너무 주식 하지 마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예. 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로 나온 것부터 다양한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